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나토와 한국은 WMD, 즉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의 비확산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2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토와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을 규탄해왔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그러면서 나토 정상들이 지난해 6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을 상기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나토의 전적인 지지를 강조하며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은 핵과 생화학전 역량, 탄도미사일 폐기 등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해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는 기존의 UN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2일 G7 주요 7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정상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전 세계 협력 관계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해 단결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최전방 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북한 당국의 신형 전술무기 전방 배치 관련 논의에 대한 VOA의 질문에 특정 무기나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 방위에 대한 공약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약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 난민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제기됩니다. 청문회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 난민정책 점검 청문회를 주도하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21일 VOA에 이번 청문회는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억압적인 정권의 희생자 지원 등 핵심적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는 두 동맹국이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을 돕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정한 난민 망명 허가는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 증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극적으로 버림받고 공산주의 폭정으로부터 탈출한 탈북민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미스 의원실은 스미스 의원은 3년 전 발생한 한국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선 탈북민 북송 사건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지역에서 납포된 뒤 한국의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이 이들을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워싱턴 내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슐티 대표를 비롯해 한국공익법센터의 김종철 변호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박사, 인제대 일산백병원의 손문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미국 의회의 이번 청문회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당 금지법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열리는 한국 인권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을 시인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코로나 백신 지원 요청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의 대변인은 23일 전날 공개된 16차 백신 배분 보고서에 북한이 제외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이 코백스에 백신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백스는 백신 분배 계획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에 백신을 할당했고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정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심각한 가뭄으로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비료 수입량도 크게 줄어 5월 비료 수입이 역대 처음으로 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해관 총서의 대북 비료 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비료 수입은 471만 달러에 그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가장 심했던 2020년 180만 달러 규모 수입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과 4월에만 수입이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가을 수확 시기를 앞두고 비료 수입량이 많았던 5월에 전혀 비료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최근 극심한 북한 경제 침체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제재 회피 외에는 외화를 획득할 방법이 없어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 비료 수입 급감과 5월 수입이 전무한 것은 북한 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곡물 수입 등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포기하고 자율적 농업 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금강산 지군의 한국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의 해체 정황이 포착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철거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최근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금강 호텔은 20일 현재 해체가 한창일 때였던 지난 5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바로 앞에 쌓인 건축 폐기물 추정 물체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VOA는 해금강 호텔이 지난 3월 6일 처음으로 해체 정황을 보인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층별로 해체되는 듯 건물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관측됐으며 대형 중장비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5월 20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있어 철거를 중단했거나 속도를 크게 늦췄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